오늘 한 조간신문에요. 대한민국의 이 내로라 하는 헌법 전문가들의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그 결과를 예측한 인터뷰가 실렸는데 기각, 각하, 인용 각각 헌법 전문가들의 이 법적 논리가 담긴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문가들의 예측도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적인 내용을 보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법적인 결정문은 다 그 논리를 갖다가 쓸 수 있다라는 게 인상적이에요. 먼저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 군을 동원한 건 위헌이 명백하다라며 인용될 거다라고 예측했고요.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요. 위법성은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 헌재에서 나온 증인과 증거도 부실하다라며 기각을 예측했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학장은요. 내란죄를 삭제한 것 등 변론 때 잘못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각하의 사유다라며 8대0 각하를 예측했습니다. 지금 셋 다 어느 쪽을 갖다 쓰더라도 법적으로는 다 논리가 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럼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측이 다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어떤 결론을 쓰든 결정문은 그 논리대로 법적 논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헌재 재판관들의 선택만 남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빼박으로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하지만 실무 법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봐도 인용 결정문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고요. 네. 기각 쓰라고 하면 쓸 수 있고요. 각하 쓰라고 하면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네네. 정혁진 변호사님이 예전에 법대 교수도 했었잖아요. 네네. 인용 결정문, 기각 결정문, 각하 결정문 중에 법적인 논리 다 쓸 수 있다고 하셨죠. 네네. 제일 쓰기 쉬운 건 어떤 거예요? 각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정 변호사님은 각하 결정문 제일 쓰기 쉽다.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는 소추사실의 동일성이 없다. 그다음에 왜 소추사실의 동일성이 없는가? 그건 국회 잘못이다. 국회가 니네가 먼저 계엄하고 내란죄 가지고 그 탄핵 소추를 했는데 네. 훨씬 더 중요한 내란죄를 쓱 빼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스스로 탄핵 사유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각하다 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쓰면 제일 쉽고요. 그다음으로 쓰기 쉬운 게 기각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쓰기 어려운 게 인용일 거예요. 왜 그러는가? 홍장원, 곽종근 이러한 그 증인들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오염됐다고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빼놓고 어떻게 인용 결정문을 쓸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뭐냐면요. 내란죄거든요. 왜 내란죄느냐. 만약에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인용이 될 텐데 그런데 내란죄를 갖다 슬그머니 빼버렸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한테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한테는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불과 한 서너 시간 만에 국회 의결로 해제하니까 계엄을 그냥 끝내버렸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상 상황을 잘못 읽고 계엄을 한 잘못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아침에 신문 기사 읽었는데요. 예. 그 기각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황도수 교수님인데 황도수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법연수원 17개예요. 문영배 재판관 이재명 대표보다도 연수원 더 선배고요. 그다음에 황도수 재판관은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생기자마자 다른 데 안 가고 판검사 안 하고 변호사도 안 하고 곧장 헌법재판소 들어가서 헌법연구관으로 이렇게 쭉 실무를 갖다 익히다가 그러다가 건국대학교 교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헌법하면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분 꼽으라고 하면 황도수 그 교수님이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헌재에 오래 계셨다. 그 부분 그러니까 황도수 교수님이 이론과 실무를 다 같이 하셨던 분인데 내가 봤을 때 기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흘려들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은요. 예, 뭐가 제일 쉽겠어요? 인용이죠. 인용 쓰는 게 제일 쉽다. 이 사건 초반에 그럼 제일 쓰기 어려운 건 뭡니까? 제일 쓰기 어려운 건 각하. 각하. 쓸 수는 있어요? 아니요, 양심에 걸려서 못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다. 예, 기각이든 각하든 각하 얘기는 최근에 부각된 거고요. 이 사건 처음 나오고 탄핵 심판 절차 들어갔을 때 대부분 이 법조인들이 이거 기각 의견은 쓸래야 쓸 수가 없다. 구성이 안 된다. 법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각의 뭐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문제라든가 뭐 국회 봉쇄, 국회 선관위 군 투입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사유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률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서도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정도가 파면 사유가 됐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각 사유를 결정문으로 쓰려고 해도 시작 사건의 개요 다음부터는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각하는 최근에 소추사 동일성 문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논란이 끝난 문제고요. 내란죄 뺐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면서 그래서 최초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이 동일성이 변경됐기 때문에 재의결을 안 해서 그래서 적법 요건을 미비했다. 각하 이 주장인데요. 아니라니까요. 내란죄 뺀 적 없고요. 소추안, 결의된 소추안이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넘어와 있고 내란죄의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걸로 쟁점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소추 사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게 동일성 변경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되지가 않아요. 억지로 쓰려고 하면 쓰겠지만 그거 혹시 써놔서 공개하면 법학자든 법조인이든 나중에 약간 자기의 오명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네. 법리적으로 저는 쉽지 않은 논리다. 그래서 인용 외에 다른 결정문을 쓰는 게 쉽지 않은 사건이다. 네. 이런 의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이 조간신문에 본인의 이름 석자를 딱 걸고서 이분들이 각각 인터뷰를 했어요.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인용,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기각,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각하. 각각 전문가들이 달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헌재 재판관들의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근 헌재 인근의 상황도 한번 취재가 됐습니다. 살펴보시죠. 내란 속에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수영생 분들이 학교 주차장에다 차 대놓고 그냥 막 나가시고 애들한테 욕설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지나가는 고학년 애들한테 너는 어느 쪽이야? 막 이러면서. 경기에 따라 이제 화가 나면은 어떻게 돌발 행동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줄 수밖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헌재 일대 소유 사태로 4명 사망, 63명 부상.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래서 헌재 100m 반경 출입 통제, 가포 비상 경찰력 100% 동원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선거 당시도 제가 당시 방송 뉴스 방송을 중계했었는데, 자 2017년 3월 당시죠. 이런 오시환 의원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지금은 국민이 더 사실은 둘로 분열이 돼 있고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는 예를 들어 이 보수 우파 시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결집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더 국민들의 어떤 분열 양상과 양측의 어떤 결집 상황이 훨씬 더 농축돼 있다. 이런 측면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고요. 네네. 더군다나 지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8년 전이죠. 그 당시에도 67명의 사상자, 그중에 4명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또 정치권까지 거기에 합세해서 오히려 그거를 충동하고 어떻게 보면 견인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공동으로 한 달 전에 선거 그렇죠. 한 달 전에 그래도 헌재의 선고를 우리가 다 수용하겠다고 하는 공동의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식적인 발표가 없이 이런 식으로 거리에 나가서 여야가 할 거 없이 모두가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헌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야 모두가 너무나 과격한 그 자신들의 주장들을 시민들, 국민들 앞에서 밝히는 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임박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부터 헌재 선고를 수용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